기해에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는 뭔가요? 기토가 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인이 정제를 본 형태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정자로 구성이 됐을 때는 상당히 차분하다, 이성적이다, 냉정하다, 둔해적이다. 이런 용어로서 수식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지가 정제라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치밀하고 세밀하고 아주 뭔가 빈틈없고 이런 용어를 가지고 또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해가 갖는 특징으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해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무엇보다도 임수, 정제가 특별한 존재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목을 논해야 되겠죠? 간목은 정관입니다. 여기에서 무토는 논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정제와 이 정관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무엇보다도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계획적이다. 뭔가 미리 사전에 합당하게 정관적으로 궁리하고 정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 여간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기차와 같겠습니다. 기차는 궤도가 있죠. 그 레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계획을 잘만 세워놓으면 상당히 성공이 빠르겠습니다. 성공이 빠르다는 얘기는 세상살이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쁠 일이 없네요. 그래서 기해는 상당히 유리한 성분을 가졌다고도 보겠습니다. 일지가 정제입니다. 한편 너무 세심하다. 세심하다가 나쁜 뜻으로 풀면 뭐가 됩니까? 쫀쫀하다 이런 말을 하죠. 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살아야 되니까.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적은 돈 아니죠. 300만 원 가지고 이리저리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친구에게 술 사줄 돈은 한 달에 3만 원이다. 3만 원 내에서 술 사줘야 돼. 그러니까 2만 8천 원어치 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가자. 친구가 한 잔만 더 하자. 한 잔만 더 하면 오바가 돼. 야, 친구지간에 쫀쫀하게 그러냐? 할 수 없어.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거든. 이것이 기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나머질랑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설명으로서 기해를 이해시키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업이 맞을까요? 직장이 맞을까요? 볼 것도 없죠? 직장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하라 그러면은 못합니다. 사업이 뭡니까? 확실한 수치대로 되는 것이 사업입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상 밖의 일이 팍팍 터집니다. 가령 글쎄, 과일을 판다. 오늘은 귤 2상자, 사과 5상자만 팔아야지 그러고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네? 안 팔리기도 하고 오히려 부족하기도 합니다. 부족하면은 더 사올 걸. 안 팔리면은 아이고 적게 가져올 걸. 이렇게 되겠죠. 그걸 다 알고 어떻게 팔겠습니까? 장사 못 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되면은 명대로 못 살 겁니다. 흔히 그러죠. 정제는 장사하는 사업하는 성분이에요. 정제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제는 치밀한 성분이지 사업 성분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으십시오. 사업은 상관들이 하는 거죠. 평관이들 사업 못 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정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하는 게 아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끝까지 아구가 맞는 거를 봐야 돼요. 어떤 내 아는 정제 하나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적을 게 많아요. 지난번에 기름을 넣고 몇 킬로를 달렸는가, 에어컨을 얼마나 켰는가, 그리고 달리는 길은 험한 길이었나, 도시길이었나, 정체가 많이 되는 길이었나, 그거 들여다보다가 나 졸도할 뻔했습니다. 남자가 그럽니다. 남자 그래서 안 될 건 없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해둬야 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기회라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너무 좀 그러면은 좀 인간미가 없죠. 모든 것은 그 수치, 그 어떤 그 계산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그 사람은 괜찮더라.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김서방 괜찮대. 그래? 얼마나 번데 올 수입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겠죠. 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절대적인 가치는 수치에 있습니다. 우선 사회생활하면 얼마나 버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상관은 그 친구 술 좋아해? 이런 걸 먼저 묻겠죠. 인성 같으면은 그 친구 종교는 있어? 이렇게 물을 텐데 이 정제는 정확하게 행편은 어떤 사람이야? 얼마나 벌어? 이런 거를 물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당연하죠. 항상 자기가 주 관심 많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죠. 사람 마음 참 단순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상 밖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생각 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생각하는 만큼 나타난다. 그런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까지 다 같은 맥락의 속담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놓고서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또 단점에 대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항상 장점과 단점은 큰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백지 한 장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봐야 정답이죠. 장점이 좋다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단점을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쓸 나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재정 공무원이라면 아주 장점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사업한다면 단점이 될 겁니다. 절대로 외상거래 안 합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외상 주다가 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그래도 외상거래를 해야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물건은 필요하고 돈은 없습니다. 그 외상 갖다 쓰고 뒤에 돈 갚을 때 고맙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죠. 정제는 절대로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단 벽돌 한 장이라도 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제입니다. 정제를 탓하기 전에 정제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의 기본 면목이다.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다면 틀림없겠죠. 정관 잘라먹지 않습니다. 기회는 돈을 탐합니까? 돈 안 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보다는 자기 명예롭게 일을 처리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맡은 일을 처리합니다. 격리 직원으로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네요. 이래놓고 좌우의 상황을 좀 볼까요? 보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뭘까? 무엇보다도 아마 정관인 것 같아요. 정관이면은 내부의 정관하고도 호응이 잘 됩니다만은 또 때로는 또 있어서 나쁘다고 하는데 여기는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제와 정관이 딱 이루면은 직장에서 회계 공무원 적당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겠죠.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편관도 가능합니다. 재성은 주로 관살로 쓰이면 가장 편안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 왜냐하면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스스로 해야 될 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살이 있을 때를 우선적으로 관찰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관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때는 식상을 보는데 상관이 식상이랑 같은 순서가 둘 다 상당히 유용하다. 어차피 정제인데 상관이 뜨면은 상관은 입으로 다 합니다. 내가 쏠게. 그래 놓고 돈 낼 때는 마음이 변합니다. 가능할까? 상관이니까 우선 흰소리 펑펑 하죠. 그래 놓고 나서 막상 돈 낼 때는 아까워. 그러면 야, 싼 거 시키지. 그 비싼 걸 시키냐. 내가 낸다고 그래 놓고 메뉴 고를 때 간섭을 합니다. 야, 그 비싸게만 해. 먹을 거 없어. 그러면은 얻어먹으러 한 사람 기분이 어떻죠?
별로 안 좋죠? 돈 내고 욕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얻어먹었는데 찝찝해. 에이, 기분 나빠. 안 먹는 게 낫지, 차라리. 상관이 정제랑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네. 너무 타산적이다. 너무 사교적, 너무 계산적이다. 상관과 정제는 같은 음량을 띠기 때문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식신이 낫겠습니다. 식신은 뭐 그렇게 낯서도 떠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유용하게 쓰이는 데는 훨씬 낫네요. 식신으로 궁리해서 정제로 마무리 짓는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궁리한다. 내가 하고 있는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는 식신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관은 흰소리 뻥뻥하고 뒤에 가서 계산 따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식신은 그거보다는 실속적으로 궁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신이 한 발 위다. 그럼 상관은 한 발 뒤로 밀어 떨어뜨려 버립시다. 뭐 내 맘이죠.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재성은 글쎄요. 이게 또 안 보는 게 낫겠죠. 글쎄 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도 치우쳤는데 또 편제까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인성은 어떨까? 병화, 정화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병화, 정화는 좋다. 쓸만하다. 뭐 좋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결과로좀만 치우쳐 갈 수 있는데 인성이 들어와서 좀 직관성을 유발시킬 수 있겠습니다. 병화와 임수는 그걸 하는 관계이기는 한데 화는 천간에 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을 거라고도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일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옆에 좀 그걸 받아도 손상 좀 받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반면에 토는 불안한 요인입니다. 토를 보는 것은 아주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토를 보게 되면 일지 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토는 정제 눈으로 보는 비겁은 다 도둑놈들이거든요. 뭔가 내 재물을 빼앗아가고 뭔가 금전적으로 불리함을 주고 뭔가 이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상을 정해버립니다. 경쟁자, 친구 다 돈 뺏어가는 놈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은 특히 그냥 있어도 그만이 아니고 없는 게 좋다. 일지가 정제일 때에는 비겁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관찰을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대략 기해와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참고가 됐을 법하네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보고 또 속사정을 좀 사주를 놓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병오생에다가 을미월에다가 기해하고 정묘시가 됐네. 이런 기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는 뭐 괜찮죠? 편관, 직장생활, 편인, 뭐 부정수용이긴 하지만 수용, 그리고 정제, 결정, 이렇게 마무리까지 가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인, 직장에서 회계 처리, 뭔가 금전적인 수치 계산, 뭐 회계면 뭐 돈만이 아니죠. 이것저것 모든 치밀한 거에 대해서 관리, 회계 관리까지 포함시켜야 되겠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수단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이 좋다. 겉으로 강제로 복종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그 흉하게 작용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직장인, 조용하게 산다.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몰려다니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봐서 상당히 성실한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은 성실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상사들이 좋아하죠. 식상이 전혀 없죠. 눈 닦고 봐도 없죠. 이런 경우에 식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연구, 기획 파트에 가면은 안 됩니다. 기획에 갖다 놓으면은 일 못합니다. 안 되고 그저 이와 같은 처리하는데 관리하는데 맡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직장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케팅도 안 되겠죠? 뭔가 이런 쪽으로는 쓸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 컨설팅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사주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들고 왔을 때는 이런 쪽은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 기업에서 이런 조언을 받으면 이 사람 둘 쓸 거 하나만 써도 되고 세 쓸 것도 하나만 쓰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야말로 돈 버는 일이죠. 사람 하나 두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4대 보험 들여야 된다면서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월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월급 뭐 가령 150만 원만 나가도 사주 상담 잘 받아가지고 직원 제대로 채용해 놓으면은 세 사람 일 감당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한 점이네요. 앞으로 바람직한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문제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동갑내군요. 병호. 잘 안 보이죠? 병호생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신축입니다. 그럼 일도 똑같겠네? 일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임신, 전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혀 그림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연도 똑같고 일도 똑같은데 월, 시가 달라짐으로써 분위기는 딴판이 돼버렸습니다. 정제가 겹쳐 있네요. 그리고 식신의 연구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버티기 조금 어려울 것 같네. 그래서 아마도 뭔가 제조업에 힘쓸 것 같습니다. 제조업. 뭘 제조할까요? 반도체. 이런 것들까요? 아주 고기술 집약적인 거에 초정밀. 이런 쪽으로 뭔가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겠어. 엔지니어도 가능합니다. 뭔가 이런 쪽으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팔러 나가는 그리고 사러 오게 만들죠. 나가서 팔 재주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초특급을 만들어가지고 사러 오게 만드는 앉아서 파는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죠. 거긴 반대네요. 을목과 신금, 임수와 정화, 극하는 쪽이군요. 이렇게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운이 필요하네요. 저 사람은 운의 비중이 적습니다. 이 사람은 운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주 신약해져 버리니까. 자기 에너지를 완전히 발산시켜서 쓰는 성분이기 때문에 운이 많이 도와줘야 성공을 하지. 아니면은 실패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봐야죠. 이번에는 무신, 신용, 그리고 기해에다가 경호가 됐습니다. 자, 이 경우는 또 어떤가? 요거는 아마도 앞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식신과 상관, 식신과 정제, 요 차이죠. 어느 쪽이 더 세상 잘 살아가려나요? 당연히 이쪽이 낫겠죠. 식상이 같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수단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브로커라고 그럽니까? 어딘가 중간에 걸쳐가지고 일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이런 쪽에 능하다. 이 사람은 뭔가를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번다면 이 사람은 주로 입을 가지고서 일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성향이 될 수 있겠다. 그게 가능하겠네요. 입만 가지고 세상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로 전략가들. 옛날 같으면은 뭐 정객이라고도 그러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 소진, 장의 같은 사람들. 특히 장의가 소진이 찾아갔다가 연락이 얻어맞고서 뭐 입안에 혀가 있나 보라고 했다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만은 혀가 재산인 사람. 이런 사람은 혀 보험에 들어놔야 됩니다. 혀가 고장나면 큰일이거든요. 제조업은 자기가 좀 몸이 아파도 공장 돌아갑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객들, 혓바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혀가 보배죠. 그러니 혀가 없으면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혀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겠습니다. 세상 두려운 줄 모른다. 세상 두려운 줄 모르면은 세상을 가지고 주물르다가 자칫하면은 호되게 당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교도소를 들락거린다. 좀 문제가 좀 크네요. 교도소 가능하다. 왜? 관살이 없어. 암장돼 있죠. 없는 건 아니고. 이 지장간에 암장된 감목을 은근히 무시하게 됩니다. 왜 무시합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자, 개인적으로는 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게 어째 그래? 내가 생각하는 반만 해도 그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냥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관을 짐짓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호언장담이 됩니다. 호언장담이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결국 말로서 실수를 하게 되죠. 말로서 일을 벌리면은 그것을 구하라고 그러죠. 입이 재앙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신약한 사주가 상관이 뜨면은 주의가 요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암장된 관이 있을 때 상관 뜨면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정관은 치밀하고 정관은 합리적이고 정제는 치밀하고 그런 기회일주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옆에 상관이 딱 떠가지고 시신까지 있고 식뿌리도 강하네요. 속에 간목을 은근히 무시해버리면은 자기 내부적으로 심리적으로 관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잘못된 겁니다. 한 시간 땡겨나든지 차라리 한 시간 뒤에 나든지 했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항상 이러한 구화, 입으로서 일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조짐이 늘 있다. 구화 비슷한 것도 있나요?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필화가 있죠. 필화. 필화는 뭡니까? 글 써가지고 재앙을 당하는 게 필화입니다. 부필자 간자 이렇게 씁니다. 겸해서 간자도 좀 보시라고 써놓습니다. 식신은 필화를 당합니다. 쓰다가 화를 입습니다. 이것은 식신의 영역입니다. 식신. 요거는 상관의 영역이죠. 구화, 필화. 주로 기자들, 언론, 신문에 글을 잘못 써가지고 소송이 붙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화에 속하죠. 그리고 글 뭡니까? 상소 잘못 올려가지고 뭐 진흙산다든지 옛날 같으면은 목이 날아간다든지 전부 다 글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은 주로 글로써 남기는 데 능합니다. 왜? 말이 글보다 못하거든요. 이게 말할 때는 좀 어눌해요.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감독, 뭡니까, 영화 많이 찍는 감독, 춘향이 찍은 감독인데, 임권택, 맞습니다. 임권택 감독 말할 때 보면은 참 어눌해요. 근데 그가 만든 작품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 바로 식신과 상관의 차이입니다. 상관은 말 잘합니다. 거침없습니다. 황인용 씨 같은 분들 상관입니다. 말을 잘 해가지고 초청한 손님의 속을 긁지 않으면서 할 말 다 하고 다 물어봅니다. 요즘 잘 안 보이시대요. 나쁘신가? 이와 같이 식신은 입에 있지 않고 손에 있습니다. 이 손으로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말하는 데는 참 서툴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말하는데 좀 어설프다고 누가 그래 사람들이 내 딴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잘 쓰는데 말은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식신과 상관의 차이겠다. 이렇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식신 상관 있는 사람, 이 사람 둘 다 있네 이제. 필화도 가능하고 구화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많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잘 보지 않으면 교도소가 내 집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국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참 소시민의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국가를 이기려면은 곤란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라도 국가 상대로서 이기기 힘들다. 지금 천성산 터널 때문에 아직도 안 끝났죠. 지울 스님이라는 참 한 비구니가 그걸 저지하겠다고 단식을 하다가 이제 생명 위태롭게 됐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더군요.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있는 모습.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과연 그게 잘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롱뇽도 중요하고 자연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내 혼자 생각은 그건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건 하고 자연의 흐름을 그렇게 막아서 될 것인가. 국가적으로 또 전 국민이 이동하는 경로를 뚫는데 글쎄 그 터널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인간의 욕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그러다가는 제명에 못 죽습니다. 명대로 사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타고난 천명을 지혜롭게 살다가 가야지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수행하는 데다 걸어야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성불해서 중생구제하는 데다 걸을 목숨을 그 도롱뇽 지키는 데 걸었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왠지 좀 현명해 보이진 않네요. 혼자 생각입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대략 기회를 보면서 또 이렇게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기토 마치고 경금으로 넘어가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